달타냥은 누구에게도 자비를 구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몸을 고추세웠다. 아주 좋아, 젊은이, 아주 좋아. 트레빌이 말을 이었다. 나는 그런 태도를 잘 안다네. 나도 주머니에 살키를 가지고 파리에 왔지만 내가 루브르에서 살 형편이 못 된다고 말하는 사람과는 누구와도 싸웠을 걸세. 달타냥은 더욱 몸을 고추세웠다. 그의 말을 판 덕분에 그는 트레빌 씨가 시작했을 때보다 살키를 더 가지고 자신의 경력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말했듯이 그 금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자네는 가진 것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네. 하지만 신사에게 적합한 훈련을 완벽하게 할 필요도 있을 것이네. 오늘 왕립 아카데미 원장에게 편지를 쓸 것이고 내일부터 그는 자네를 아무 대가 없이 받아줄 것이네. 이 작은 친절을 거절하지 말게나. 우리의 가장 고귀하고 부유한 신사들도 때로는 이것을 얻으려 애쓰지만 성공하지 못하지. 거기서 승마, 펜싱, 춤을 배우게 될 것이고 좋은 인맥을 쌓게 될 것이네. 그리고 가끔씩 나를 찾아와서 자네가 어떻게 지내는지, 내가 자네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말해주게. 달타냥은 아직 궁정 예절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 환대에서 어느 정도 냉담함을 느꼈다. 아, 대장님, 그가 말했다.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소개장이 얼마나 큰 손실인지 오늘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이군, 트레빌 씨가 대답했다. 우리 베아르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일한 자원인 이 필수적인 여행 자금 없이 자네가 그렇게 긴 여행을 떠났다는 것에 놀랐네.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장님. 그리고 다행히도 아주 훌륭한 상태였지요. 달타냥이 외쳤다. 하지만 누군가 비열하게 저에게서 그것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웨이에서 있었던 모든 사정을 이야기했다. 그는 그 정체불명의 신사를 아주 세밀하게 묘사했고 그 모든 것을 트레빌 씨를 매혹시킨 열정과 진실함으로 이야기했다. 그것 참 이상한 일이군. 트레빌 씨는 생각하며 말했다. 그래서 자네가 내 이름을 크게 말했단 말인가? 네, 대장님, 제가 그 무모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대장님 같은 이름은 여행에서 저에게 큰 방패 역할을 해줄 것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자주 그 이름 뒤에 숨었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첨은 그 당시에도 꽤 받아들여지는 것이었고 트레빌 씨는 어떤 국왕이나 추기경만큼이나 아첨을 좋아했다. 그래서 그는 눈에 띄는 만족감으로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의 미소는 곧 사라졌고 그는 웨이에서의 이야기로 돌아갔다. 말해주게, 그는 말을 이었다. 그 신사의 관자놀이에 약간의 흉터가 있었나? 네, 총알이 스쳐 생긴 것 같은 종류였습니다. 잘생긴 남자였나? 네. 키가 컸나? 네. 피부가 창백하고 머리카락은 갈색이었나? 네, 네, 맞습니다. 대장님, 어떻게 이 사람을 아십니까? 아, 만약 제가 그를 다시 찾는다면, 그리고 저는 그를 찾을 겁니다. 지옥 끝에서라도. 그는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나? 트레빌이 말을 이었다. 적어도 그는 기다리던 여자와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에 떠났습니다. 그들이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아는가? 그가 그녀에게 상자 하나를 주면서 상자에 지시사항이 들어있으니 런던에 도착할 때까지 열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그 여자는 영국인이었나? 그는 그녀를 밀레이디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람이야. 트레빌이 중얼거렸다. 그 사람이야. 나는 그가 아직 브뤼셀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 대장님, 그 사람을 아신다면 달타냥이 외쳤다. 그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다른 어떤 것도 심지어 저를 총사에 넣어주겠다는 약속까지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복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도조차 하지 말게, 젊은이. 트레빌이 외쳤다. 오히려 그가 길 한쪽에서 오는 것을 보면 다른 쪽으로 건너가게. 그런 바위와 같이 센 사람과는 절대 부딪히지 말게. 그는 자네를 유리처럼 부숴버릴 걸세. 그래도 달타냥이 말했다. 만약 제가 그를 다시 만난다면
그러는 동안에는 트레빌이 말을 이었다. 내가 조언을 하나 할 건데 그를 찾으러 다니지 말게. 트레빌은 갑작스러운 의심에 사로잡혀 갑자기 멈췄다. 이 젊은 여행자가 아버지의 편지를 훔친 사람에게 보이는 그 큰 증오가 비록 그럴 가능성은 낮았지만 어떤 간교함을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젊은이가 추기경님이 보낸 것은 아닐까? 그가 그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온 것은 아닐까? 이 가짜 달탄양이 그의 집에 침투하여 그의 신뢰를 배반하고 나중에 그를 파멸시키려는 추기경의 밀사가 아닐까? 전에 수천 번이나 일어났던 일처럼 말이다. 그는 달탄양을 처음보다 더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교활한 재치와 꾸며낸 겸손함으로 빛나는 그 용모를 보면서 그는 그다지 안심하지 못했다. 이 녀석이 가스코뉴 사람이라는 것은 잘 알지만 그는 생각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추기경을 위한 가스코뉴 사람일 수도 있지 않나? 좋아, 시험해보자. 내 친구, 그는 천천히 그에게 말했다. 나는 나의 오랜 친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 잃어버린 편지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믿고 있네. 자네가 처음 나의 환대에서 느꼈던 냉담함을 만회하기 위해 우리 정책의 비밀을 자네에게 알려주고 싶네. 국왕과 추기경은 둘도 없는 친구라네. 그들의 겉보기 싸움은 바보들을 속이기 위한 것일 뿐이지. 나는 내 동양인, 훌륭한 기사, 용감한 젊은이가 이 모든 허풍에 속아서 그렇게 해서 망한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바보같이 머리를 벽에 들이받는 것을 원치 않네. 나는 이 두 전능한 군주에게 헌신하고 있으며 나의 진지한 노력은 국왕과 추기경님, 프랑스가 배출한 가장 뛰어난 천재 중 한 분을 섬기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다는 것을 잘 이해하게. 이제 젊은이, 이것을 기준으로 행동하게. 만약 자네가 가족이나 관계를 통해 또는 심지어 본능적으로라도 이 신사들 사이에서 터져나오는 것과 같은 추기경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면 나에게 작별을 고하고 헤어지세. 나는 자네를 수많은 상황에서 도울 수 있겠지만 나에게 종속시키지는 않을 것이네. 어쨌든 나의 솔직함이 자네를 내 친구로 만들기를 바라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말한 젊은이는 자네가 유일하기 때문일세. 트레빌은 속으로 말했다. 만약 추기경이 이 젊은 여우를 내게 보냈다면 그는 내가 그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의 스파이에게 나에게 아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에 대해 가장 심한 욕을 하는 것이라고 말해줬을 것이다. 그러니 내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 교활한 공범은 틀림없이 그가 추기경님을 혐오한다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트레빌이 예상한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전개되었다. 달탄양은 가장 단순하게 대답했다. 대장님, 저는 정확히 같은 의도를 가지고 파리에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국왕폐하와 추기경님, 그리고 프랑스에서 가장 훌륭한 세 사람이라고 여기시는 대장님께는 그 어떤 것도 감내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달탄양은 우리가 보듯이 트레빌 씨를 다른 두 사람에게 추가했지만 그는 이 추가가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저는 추기경님에 대해 가장 큰 존경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행동에 대해 가장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다. 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신다면 저에게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대장님께서 이 취향의 유사성을 소중히 여겨주시는 영광을 저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대장님께서 어떤 불신을 느끼셨다면 어떤 경우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진실을 말함으로써 제가 잘못하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장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존중해 주실 것이고 저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트레빌은 완전히 놀랐다. 그렇게 많은 통찰력과 솔직함이 마침내 그의 감탄을 자아냈지만 그의 의심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다. 이 젊은이가 다른 젊은이들보다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그가 잘못된 사람이라면 더욱 더 두려워할 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달탄양의 손을 잡고 그에게 말했다.
자네는 정직한 젊은이일세.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내가 이전에 제안했던 것 이상은 할 수 없네. 내 집은 항상 자네에게 열려 있을 것이네. 나중에 언제든지 나를 찾아와 모든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면 자네는 아마도 얻고 싶은 것을 얻게 될 걸세. 그 말씀은 대장님, 달타냥이 대답했다. 제가 스스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뜻이군요. 걱정 마십시오. 그는 가스코뉴 사람 특유의 친숙함으로 덧붙였다. 오래 기다리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마치 나머지 일은 이제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듯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떠나기 시작했다. 잠깐만 기다리게. 트레빌 씨가 그를 멈춰 세우며 말했다. 내가 아카데미 원장에게 편지를 약속했지 않나? 젊은 신사, 그것을 받는 것이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인가? 아니요, 대장님, 달타냥이 말했다. 그리고 저는 대장님께 맹세합니다. 다른 편지에 일어났던 일이 이 편지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잘 간수하여 목적지에 도착하게 할 것입니다. 맹세컨대 그것을 저에게서 빼앗으려는 자는 화를 당할 것입니다. 트레빌 씨는 이 허풍에 미소를 지었고 그들이 함께 서 있던 창가에 젊은 동양인을 남겨두고 테이블에 앉아 약속한 소개장을 쓰기 시작했다. 그동안 할 일이 없었던 달타냥은 유리창을 두드리며 마치 행진곡을 연주하듯 소리를 냈고 총사들이 한 명씩 나가는 것을 보며 그들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그들을 눈으로 따라갔다. 트레빌 씨는 편지를 쓴 후 봉인하고 일어나서 젊은이에게 건네주었다. 하지만 달타냥이 그것을 받으려고 손을 내미는 바로 그 순간 트레빌 씨는 그가 움찔하며 분노로 얼굴을 붉히고 집무실 밖으로 달려나가며 소리치는 것을 보고 꽤 놀랐다. 아, 젠장. 이번에는 그가 나에게서 도망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누구냐? 트레빌 씨가 물었다. 그 사람 제 도둑놈이요. 달타냥이 대답했다. 아, 그 배신자. 그리고 그는 사라졌다. 미친 악마 같은 녀석. 트레빌 씨가 중얼거렸다. 아니면 그는 덧붙였다. 그의 시도가 실패한 것을 보고 빠져나가기 위한 교묘한 수단이거나